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자, 국내 정치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게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뭐 간혹이긴 하지만 시원한 또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시는데 아주 간혹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과연 내년에 있을 총선 또 내년에는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판과 국제질서가 흘러갈지 어떨지 많은 또 궁금증 여론고수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전문 대기자입니다.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뭐 전 세계 정치가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 정치는 또 특별히 또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해롱해롱합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또 뭐 아들 문제도 있고 내년에 바이든이 그대로 재선될까? 당선될까?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9%포인트나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대통령 리더십이 바뀌어버리면 또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또 엉킬 수도 있는데 물론 또 좋은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미국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홍 기자님, 얼마 전에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이든을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결과가 나타났네요.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제 최근에 조사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한국갤럽에서는 이 조사를 역대 미국 대선 있을 때마다 또 종종 해왔어요. 해왔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 둘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 뭐 바이든이 52%, 트럼프가 24%, 거의 더블 스코어로 바이든이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2020년 대선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트럼프 대선을 노릴 때 한번 붙었었잖아요. 네. 그때도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바이든 59%, 트럼프 16%로 그때도 바이든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줄어들었다. 약간 좀 줄어들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더 선호하는 걸로 지금 확인은 됐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 트럼프고 친 바이든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시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전 세계 질서에서 약간 좀 철인 비슷하게 뭐 좀 힘은 굉장히 큰데 뭔가 좀 이게 뭐 자비롭거나 뭐 아니면 뭐 이게 좀 다정하거나 뭐 이런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트럼프가 망나니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기 혹시라도 명예훼손 트럼프가 그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미국 그 명예훼손 소송 아주 무슨 편집. 근데 이제 또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건데 트럼프 시절에 뭐냐면은 관세 장벽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렇습니다. 보호무역주의로 나갔단 말이죠. 미국 제일주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자기 유권자 기반이 어디냐,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백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중산층 중심인데 이분들이 또 이 자동차 공업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공약으로 또 내세운 거 뭐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탄소 중립 위해서라도. 그런데
트럼프는 전기차 이 전환을 안 하겠다, 막겠다. 그 왜 그러냐면 그러면 기존의 자기 그 유권자들의 일자리를 잃거나 그 미국이 또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나 배터리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나라나 뭐 중국에 비해서 결코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세계적인 그 흐름하고 역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 이게 또 지금 또 구약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트럼프가 경제적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 정책 제도적인 부분과 이미지적인 부분이 다 작동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자,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미국의 실제 여론은 다를 텐데 계속해서 미국 뭐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 미국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 트럼프가 9%포인트 높다. 가장 대결, 양자 대결에서.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이 네. 함께 조사를 한 건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9%포인트 높은 걸로 나왔는데, 트럼프 51%, 바이든 42%. 예. 근데 이 비슷한 기간에 다른 조사들을 보면 모두가 다 박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스뉴스는 46대 48, 또 뭐 CNN은 46대 47,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MBC 방송은 46% 동률. 예. 뭐 이게 다 접전이에요. 다 접전이고 한 조사는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분석하시기에 실제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워싱턴 포스트가 자기네가 조사한 건데 예. 자기네가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해요.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하는 결과가 자기 조사에서 나왔다. 네. 이거는 아웃라이어라는 얘기를 했죠. 아웃라이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건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고백을 했네요.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폴리티코라는 그 정치 전문 매체에서는 질문 순서나 질문 내용들을 보니까 이 약간 바이든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되어 있는 실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상당히 참 그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추석 민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조사랑 다르면 아마 가장 먼저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떨어진 이유가 있겠다. 근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접전인데 뭐 트럼프가 높은 조사도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박빙 우세하니까 트럼프가 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바이든이 그대로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뭐가 달라져,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해, 이게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경제 관련된 얘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교안보 관련된 내용도 보면 트럼프 시절에 뭐 김정은과 실제로 그 두 번이나 만났고,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만나고 두 차례 이상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도 만났고요. 판문점에서 만났고. 이제 그러면서 뭐 마치 그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단계까지도 막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볼 때 약간 돌출적이지 않느냐. 이게 그 북한의 뭐 핵미사일 관련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어떤 플랜을 갖고서 한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했던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어디서죠? 베트남에선가 뭐 이게 그 결렬이 됐잖아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잖아요.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결렬이 되면서 이제 없던 일로 됐지만 그리고 이 세계 질서에서도 보면 푸틴하고 뭐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그리고 시진핑하고도 마찬가지로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상당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바이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비교가 안 될 정도. 정반대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일관된 모습을 잘 안 보여줬다. 그러면서 세계
외교안보 질서도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예. 우리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한이나 이 북중러 한중일 관계가 상당히 또 소용돌이 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예. 한미일 관계를 이제 더욱 돈독히 하는 걸로 이제 동북아 안전 외교 이제 안보를 구축해 나가는 플랜이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궤도가 수정이 될지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1년이, 대선까지 1년이 남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예. 자,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바이든일까요? 트럼프일까요? 트럼프일까요? 바이든일까요? 여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우리 외교나 안보나 경제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바이든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